좀 더 길게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는 주인공 석반도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그저 침대에 누워 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쾅!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순식간에 기분이 엉망이 됩니다. 그의 가족은 이미 휴가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자 메시지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마치 그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설상가상으로 그를 내버려 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그를 꾸짖고 그가 진짜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이밀어 버립니다. 게다가 그는 막 군 복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석반도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엄마가 늘 그렇듯 나타납니다. 엄마는 석반도에게 부탁을 하며 휴가를 즐기는 동안 지루해하지 않도록 온갖 집안일을 시킵니다. 게다가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그의 아빠는 진지한 어조로 그에게 음료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물며 파티는 더더욱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불쌍한 그는 어쩔 수 없이 순종적인 아들처럼 체념하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던 중 이상한 것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변에 썩은 사과가 떨어져 있어 불쾌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주워 쓰레기 봉지에 담아 큰 쓰레기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가 전혀 몰랐던 것은 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사과가 이 모든 혼란을 불러일으킬 불씨가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공포 영화에서는 항상 안 좋은 결과로 끝나니까요. 나중에 쓰레기 수거차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폐기물 처리장에서 그 사과는 유기물 잔여물과 섞여 나중에 소사료로 가공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건강한 시스템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감염된 소들은 며칠 후 도축되어 식용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친, 우리는 때때로 산업화된 것들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실수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서심 유미. 그녀는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마치 언젠가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할 경우를 대비해 기억을 동결하고 싶은 것처럼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고기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주문한 다른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자세히 보았을 때 무언가가 맞지 않습니다. 음식에 사과 껍질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평화롭게 계속 먹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공원으로 갔고 조금씩 분위기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지만 그의 열정에 따라 애무가 너무 심해졌고 유미는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며 그런 스킨십이 불편하고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이며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석은 약간 긴장한 채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며 그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고, 자신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진짜 원하는 건 자신과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라고 설명한다. 그 진심 어린 말에 유미의 표정이 바뀐다. 그녀는 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비록 사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본다고. 많은 여자들이 석 같은 사람을 원하지만 아마 그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모를 거라고. 석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자신을 위해 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유미는 석을 귀여운 강아지에 비유하기까지 한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두 사람은 다시 키스를 하려 몸을 기울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미는 멈춘다. 석의 목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 핏줄처럼 뚜렷한 선들이 너무 두드러져 보인다. 석은 몸에 이상한 따끔거림을 느낀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학생 사스가 그의 머리에 캔을 던진다. 억눌렸던 분노에 찬 석은 누가 그랬는지 확인하려고 돌아선다. 캔을 던진 아이는 그를 조롱하며 더욱 자극하려는 듯 조롱하는 키스까지 한다. 이제 격분한 석은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지만 더 크고 힘센 다른 학생이 나타나 그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두 사람은 석을 잔혹하게 때리기 시작하고 유미는 필사적으로 멈추라고 소리친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자 유미는 결국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자 그녀는 고깃덩어리를 뱉어내고 갑자기 몸속 어딘가에 알 수 없는 힘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 마치 몸속에 무언가가 활성화된 것처럼. 석은 갑자기 일어나 마치 초자연적인 힘으로
두 학생을 때리기 시작한다. 두 학생은 바닥에 쓰러져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녀는 캔을 던진 사람에게 침을 뱉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몸에 이미 있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유미는 그 순간의 사진을 몇 장 찍었지만 선은 이를 알아채고 삭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의 깊은 내면에는 이미 그를 천천히 변화시키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혼란 끝에 세코네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를 격려하려고 클럽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몇 시간만이라도 그 나쁜 순간을 잊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세코네는 별 생각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구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비극은 이미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식사를 즐겼다. 자신들이 당당하게 먹어치운 오염된 고기가 자멸의 씨앗이 될 거라는 사실은 모른 채 한 입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변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었다. 공원 반대편에서는 바이러스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석을 공격했던 바로 그 학생, 그리고 이미 체내에서 변이된 감염을 가진 두 학생은 평소라면 다정하게 느껴졌을 장면을 우연히 마주쳤다. 세상 물정을 모른 채 키스하는 커플.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단 몇 초 만에 멍한 시선과 온몸을 지배하는 폭력으로 그들은 젊은이들을 향해 달려들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무도 반응할 틈이 없었다. 바이러스는 마치 멈출 수 없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편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김유미는 자신의 몸속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피부는 창백했고 손은 떨렸으며 감염은 이미 몸속으로 침투해 있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석하의 사진을 열었다. 저항할 힘이 불끈 솟았지만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렸다. 그와 이야기해야 했다. 눈물이 고이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의 번호를 눌렀지만 답은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지만 끔찍했다. 그녀도 몸이 좋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이미 체내에 침투해 정신을 파괴하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혼란에 휩싸인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김씨의 전화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진동했지만 내면의 폭풍 속에서 그는 전화를 받을 수조차 없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상황이 지옥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람들은 몇 시간 전에 먹은 고기를 거리에서 토해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 없는 분노에 폭발하여 낯선 사람을 잔혹하게 공격했다. 멈출 수 없는 도미노 효과였다. 세오카바가 위안을 찾았던 나이트클럽에서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 무릎이 떨렸으며 이성적이지 못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폭발할 것 같은 기분에 아무도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실수로 스치듯 스치면서 폭발했다. 비명을 지르고 주먹질을 하다가 통제력을 잃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그를 밀어 길거리로 내던졌다. 차에 치일 뻔했고 혼란 속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인도에 떨어졌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를 찾고 있던 김유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뉴스는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폭력적이고 통제불능의 존재로 변이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보도에서는 오염된 농장과 가축들이 먹던 사료의 종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국은 뒤늦게 조사관과 훈증대를 파견했지만 감염은 이미 너무 진행된 상태였다. 그들이 분석한 첫 번째 환자들은 끔찍한 증상을 보였다. 옷과 팔에 핏줄이 튀어나왔고 눈은 부자연스럽게 파랗게 질렸으며 마치 영혼이 사라진 듯 멍한 눈빛이었다. 그들을 진찰하려던 의사들은 응급실에서 잔혹한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중요한 의문이 울려 퍼졌다. 바이러스가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 해결책은 있기는 할까? 예감은 명확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카메라는 우리를 세오크의 집으로 데려갔다.
한때 집이었던 곳이었다. 이제는 자연재해 현장처럼 보였다. 뒤집힌 가구, 깨진 창문, 흩어진 종이, 마치 허리케인이 지나간 듯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그 파괴의 중심에는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자제력을 잃은 세오크가 있었다. 초인종이 끈질기게 울리기 전까지 침묵은 불안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오크는 숨을 헐떡이며 휴가에서 돌아온 가족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오줌을 지릴 것 같은 여동생은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자 열쇠를 꺼내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본 것은 악몽이었다. 집은 엉망진창이었고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부모는 겁먹기는커녕 그저 반항심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다. 중대한 실수였다. 그들이 알고 있던 SEOC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는 짐승 같은 분노로 그들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물어뜯어 죽였다. 그녀 주변은 피로 물들었다. 그야말로 대학살이었다. 살아남은 사람은 여동생뿐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감염에 온몸이 멍한 채 집을 버리고 거리로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정처 없이 걸었다. 밖은 이미 완전한 혼돈에 빠져 있었다. 곳곳에 감염된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불길, 그리고 특수부대조차 막을 수 없는 도시전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일으켜 문명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마치 운명의 잔혹한 아이러니처럼 그 악몽 속에서 서카스는 김유미를 만났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둘 다 감염되었지만 예전의 흔적은 조금 남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걸었지만 사람보다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들 주변의 도시는 불타고 있었다. 경찰은 무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지만 감염자가 한 명 쓰러질 때마다 5명씩 더 나타났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전염병이었다. 연기와 비명, 그리고 아수라장 속에서 석과 김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전염병이 남긴 잔해와 오물, 그리고 혼돈의 흔적 속에 사과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김은 천천히 몸을 숙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주워 담듯 사과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손을 뻗어 석에게 사과를 건넸다. 그 몸짓은 강렬하면서도 조용했고 둘 다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땀으로 축축한 피부와 지친 눈으로 석은 사과를 유심히 살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과를 입에 가져다 대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소리는 건조하고 불쾌했다. 마치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무언가가 바삭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김씨는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장면이 저절로 마무리되는 듯하던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상징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마치 과거의 메아리처럼 우리는 창세기의 성경 이야기, 금단의 열매, 여자가 남자에게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주는 그 고대 장면, 벌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마치 역사가 다른 환경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마치 그 물림이 배고픔이나 체념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다는 확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을 알았으니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비 광대가 평범한 남자를 물고 몇 초 만에 그를 똑같이 섬뜩한 좀비 광대로 변신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좀비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범죄자의 눈을 뜯어내는 것처럼 훨씬 더 잔혹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네, 당신이 들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올 것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영상을 클릭하세요. 왜냐하면 남은 것은 정말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입 버튼을 누르면 아무도 갖지 못한 특별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거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앞으로 나올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